불구하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나 내고 앉아있으니까 지지율이 계속 이재명하고 10%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전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CBS 뉴스와의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 여기에서 얘기할 국민이 누구예요? 친빠 친문 세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언어의 유의에만 빠지고 있는 청와대 정우수석 한심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온라인 이 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청와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기점에 있지만은 비대면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갖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뒤로 문을 열어놓고 타진을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사만 보이면 언제든지 진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도 야당에 타진하고 있다. 그런데요, 영수회담을 100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효성 있는 영수회담이 되지 않는 모양만 갖추는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 대화의 진실성도 중요하지만은요, 대화를 하고 나면 대화에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10가지를 요구한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준비가 돼 있을 때 영수회담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고 주로 얘기만 많이 듣고 온다거나 또 얘기 아무리 많이 하고 와도 뭐예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해놓고서 참고하는 게 뭐 있어요? 이런 회담은 아무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 선거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국면에서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가지고 왜 뒤로 얘기합니까? 앞에다 대놓고 그야말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얘기해야지. 무슨 꼼수를 부리는지 우리 국민이 모르잖아요.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협치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꼼수로 영수회담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치 부단식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알리지 않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안철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현재 안철수에 그만 매달리자,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를 한 이후에 이 자강론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민의힘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면 움직이고 얘기 안 하면 안 움직이고, 언제까지 이런 식의 당 운영과 그리고 이 당의 대여 투쟁에 그리고 이 야권의 선거 전략에 말려들기만 할 것이냐. 참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정인이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여 명의 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방청을 신청해서 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오늘 오전에 이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그동안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로만 적용했는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요. 최근에 이 췌장 같은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고로 이 살인죄가 적용되면요, 기본 형량이 10년에서 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4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고 6년에서 10년 정도의 가중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이 법 처벌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금 금지와 관련해서 이 법무부와 대검의 문서 조작이 팀플레이 형식으로 매우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인물들 보면은 이용구 기획의 김용민 이 부기획자, 그리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이규원이 주연 배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숨겨진 주연 배우 김태훈 당시 기조부 과장, 그 다음에 또 이 주연급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성윤 당시 반부 배우장. 이 사람은 동부지검에다가 사건 번호 구해달라고 이 압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맨 뒤에서, 무대 뒤에서 지휘 감독을 한 총지휘 감독자가 박상기 장관이고, 박상기 장관의 특보 정도 되는 사람이 이종근 당시 정책보좌관이다. 그래서 이종근이가 말이죠,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웃지 못할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임검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기조부장이었던 문찬석 지난번에 광주지검장하고 추미애의 수사권 지휘권 발동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불만을 표시하고 이 사표를 내고 나간 분이죠. 그래서 이 문찬석 검사가 당시 기조부장이었는데 빼곡하게 다 적어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건이 바로 출입국 금지 사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있고, 이 언론에 이 관련 내용들이 전부 다 보도되다 보니까 검사 그리고 판사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어제 느닷없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어제 이 추미애가 문자를 보냈는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는 사실상 동부지검에 겸직 발령이 됐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절차적 하자가 민주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바로 미란다 원칙 같은 것이 뭡니까? 절차 원칙을,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라는 게 미란다 원칙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서 미란다 원칙이 나오게 된 것이 절차적 하자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이 합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긴박하다고 해서 불법이 불가피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용임이 부천지청에 있는 인권감독관 부장검사입니다. 이 정용임 검사가 오늘 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정용임 부장검사도 굉장히 강골인 것 같아요. 정의파 검사예요.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 인권이 설령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임시 번호 뒤에 정식 번호가 수사 안행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해명하고 있는데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 요렇게 지금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일부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고액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차다. 요렇게까지 지금 현재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하고 있어요. 2015년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가지고 위조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위조하게 된 것은 같은 사건으로 반복된 고소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서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게 들통났어요. 들통나니까 공문서를 조작해서 들통난 적이 있는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금을 해놓고 관행이나 우긴다. 내 불법은 관행이고 네 불법은 범죄냐, 이렇게 강력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출금 과정에서 저질러진 절차 위반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하는 추미애 강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검사만 강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도 또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죠.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마찬가지로 페북에 이번 출금 조치에 관해서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와 야만 그리고 선택이라는 이런 제목하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63년 21세의 미란다라는 청년이 18세 소녀를 방관한 것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고 주 대법원에서 유죄로 유지됐지만, 연방 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진술 거부권이 보도되지 않았다. 이 이유로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그 자백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종이배로 대양을 건너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 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조작된 출금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명멸하는 한 단어는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법 출금에 대해서 공정하게 구성된 수사 주체에 의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기한 지난 대상이 바뀐 서명이 없는 그런 영장으로 체포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다.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현 정권의 추미애, 박상기, 조국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추미애가 지금 이렇게 법무부 해명을 내놔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러한 지금 이 환경에 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위기에 빠져 있어요. 4월 재보궐선거, 내년 재선까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원로로 활동했던 분들, 최장집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아주 진보 원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로급에는 속하지 않지만 진보 진영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강준만 전북대 교수, 진중권 교수, 그 다음에 권경애,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요즘 전부 다 진보 진영에서 이탈해서 나오고 있다. 이래서 진보 진영의 말하자면 큰 틀이 지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야권에서 제대로 이 진보파 인사들을 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기 쉽고 그리고 진실성 있게 전달하는 노력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요. 이 유시민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작년 내내 그리고 2019년도 11월 말 12월 초쯤에 이 검찰이 자기 노무현재단 계좌를 거래 조작했다. 그런데도 이 거래 내역이 6개월이 지나면 다 통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에요. 그러면은 2019년도 11월 12월에 있으면 2020년 늦어도 6, 7월이면은 통보가 와야 되잖아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안 왔어요. 1년이 다 돼도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유시민이가 2019년도 12월에 유튜브를 통해서 검찰이 11, 12월에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예, 확인했다까지 얘기했어요. 내 지수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가 조국 수사에 대해 검찰 행위를 비판해왔는데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서 불법적 사찰하고 검찰에 이래도 되는 것이냐, 요렇게까지 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작년 7월 24일 날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그날 낮에도 MBC 라디오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자기 계좌를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검찰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반박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서 나를 혼내면 될 것 아니냐, 요렇게까지 비판의 수위를 높였던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에요. 그런데 유시민이가 지금 현재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 중에서 거짓말 했냐라는 비판과 관련해서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달 25일 유튜브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이 검찰의 재단 계좌 거래 내역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 살아있는 양심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김경률 회계사, 진중권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조회 여부를 빨리 밝혀라. 사실이 아니면 허위 주장을 통해서 이 조국과 같은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흔든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조국 수 저장했던 서민 단국대 교수도 최근에
SNS를 통해서 한때 명밀한 지식인이었던 유시민이 계좌 추적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제일 최근에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이 유시민의 말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 재단에 대한 수사로 4.15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어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허황한 음모론의 토대가 되어주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유능한 엘리트 검사는 한직으로 자초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게 바로 한동훈 검사잖아요. 응답하라 유시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반을 받았는가, 요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윤석열 총장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유시민이 입건해버립시오. 그래서 불러다가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살아있는 권력들이 근거 없이 검찰을 욕보이는 거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